물은 지구의 표면을 70%나 덮고 있을 정도로 많지만 우리는 아직 이 많은 물이 정확히 어디서 온 건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여러 가지의 가설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최근 글래스고 대학교의 루크 데일리 박사와 그의 연구팀에 의해 물의 기원이 태양일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이상하죠? 태양은 물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거대한 가스 덩어리일 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걸까요? 설마 태양이 어떤 마법을 부릴 수 있다는 뜻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마법은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서 태양이 물의 기원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태양이 직접적으로 물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저 태양풍에 의해서 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물질의 기원을 찾는다고 하면 이 물질 내부에 존재하는 중수소 대 수소의 비율, 동위 원소의 비율을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하는데요. 동위 원소란 양성자의 수는 같지만 질량만큼은 다른 원소를 말합니다. 수소를 예로 들어 보자면 일반적인 수소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수소의 동위 원소인 중수소의 경우 중성자를 하나 더 가지게 되므로 양성자 하나와 전자, 중성자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삼중수소라고 불리는 수소의 동위 원소는 이름처럼 평범한 수소보다 중성자를 2개나 더 가지고 있죠. 이렇듯 동위 원소라고 불리는 원소들은 양성자의 수는 같지만 중성자를 더 가지고 있는 원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 양성자의 수는 같지만 중성자의 수는 다르다는 특징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들은 서로 다른 질량을 가지게 되죠. 단순하게 일반적인 수소의 질량을 1이라고 한다면 중수소는 이것보다 약 2배 정도, 삼중수소는 약 3배 정도 더 무거운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들의 화학적인 성질은 비슷하죠. 그리고 이런 동위 원소를 이용하면 어떤 물질의 기원, 즉 이 물질이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화성과 지구의 수소 동위 원소 비율을 비교해보면 화성이 지구보다 약 5배 정도 더 많은 중수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를 이용하면 지구와 화성의 물질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정체 모를 돌을 발견했는데 말도 안 되게 이 돌의 수소 동위원소 비율이 화성과 동일하다면 자연스럽게 이 돌이 온 곳이 화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수소 동위원소 비율, 중수소 대 수소의 비율을 이용하면 어떤 물질의 기원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동위원소를 이용해 기원을 추적할 때 같은 동위원소인 삼중수소를 이용하지 않는 건 삼중수소가 발음하기 어려워서는 아니고 이 물질이 방사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아는 모든 원자는 항상 안정적인 상태를 가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들은 어떤 입자나 빛을 방출하면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죠. 이때 방출되는 입자나 빛을 방사선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불안정한 원자가 특정한 입자나 빛을 방출하는 성질을 방사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동위 원소가 방사성 동위 원소인 삼중수소죠. 삼중수소의 경우 일반적인 수소보다 중성자를 2개나 더 가지고 있어 불안정한 상태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성자에서 전자, 베타선이 방출되고요. 이 과정에서 전자를 잃어버린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며 삼중수소는 안정적인 상태의 헬륨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말을 보태보자면 중성자는 이름 그대로 전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중성 상태, 즉 양전하와 음전하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양성자가 전자를 받게 되면 중성자가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중성자가 전자를 방출하게 되면 양성자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방사성 동위 원소인 삼중수소로는 물질의 기원을 찾을 수 없고요. 반대로 안정 동위 원소인 중수소는 쉽게 변하지 않아 어떤 물질이 어디서 왔는지를 찾을 때 이용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방법을 사용해 지구의 물이 어디서 왔는지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애매한 결과만을 가지게 되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로제타라고 불리는 탐사선의 데이터를 이용한 그래프로
태양계 내부에 존재하는 천체들의 수소 동위원소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를 잘 보면 지구에 있는 물의 동위원소 비율이 혜성들이 아니라 소행성과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혜성들 중에서도 목성 주변에 있는 하틀리 2라고 불리는 혜성의 경우 이 혜성 내부에 있는 물의 중수소 비율이 지구에 있는 물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정말 거짓말처럼 딱 이 혜성만 그렇고 이 혜성을 제외한 거의 모든 혜성의 중수소 비율은 지구와 다릅니다. 그래서 하틀리 2의 중수소 비율이 지구와 같다고 하더라도 혜성들이 지구에 물을 전달해 주었다고는 말할 수 없죠. 바로 이 부분이 애매한 결과입니다. 혜성과 소행성의 차이점 중 하나는 혜성은 대부분 얼음, 즉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고 소행성은 거의 암석, 돌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죠. 즉 지구에 물을 전달해준 천체가 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혜성이 아니라 오히려 암석으로 이루어진 소행성이라는 점이 애매한 겁니다. 물론 소행성에도 물이 존재하긴 하지만 워낙 적은 양이기 때문에 이런 적은 양의 물로는 지구에 존재하는 많은 양의 물을 설명하기 힘들죠.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태양이 등장하게 되죠. 태양은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만나 헬륨을 만들어내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태양의 대기층에서는 이온화된 입자들이 태양계 곳곳으로 방출되죠. 이런 현상을 태양풍이라고 합니다. 이 태양풍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로라를 통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약간의 스몰 토크 팁으로 태양풍의 하전 입자, 이온화된 입자들의 경우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자기장에 이끌리게 되는데요. 이때 입자들의 일부가 지구의 대기와 부딪혀 빛을 내는 현상이 바로 오로라입니다. 그래서 오로라는 북극과 남극 모두에서 관측되고요. 우주 정거장에서는 일상적으로 오로라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태양풍은 오로라를 만드는 것처럼 스페이스 웨더링을 통해 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웨더링은 단순하게 우주에서 일어나는 풍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현상은 바람에 의한 풍화 현상처럼 우주선, 태양풍이 대기가 없는 천체의 표면에 존재하는 물질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구성을 바꾸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에 의해 소행성에도 많은 양의 물이 생길 수 있죠. 사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암석에는 많은 양의 산소가 들어 있습니다. 지구의 표면에 존재하는 암석을 보더라도 이 암석들을 이루는 물질 중 가장 많은 물질이 산소일 정도로 암석에는 산소가 풍부하죠. 이는 소행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만큼은 아니지만 소행성을 이루고 있는 암석에도 생각보다 많은 양의 산소가 있죠. 여기서부터 살짝 곶감이 오죠.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그리고 태양풍에는 전자를 잃어버린 결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온화된 수소가 들어있고 소행성의 암석에는 결합을 기다리고 있는 산소가 들어있죠. 이로 인해 태양풍이 소행성의 표면에 부딪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소 이온과 산소가 만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물이 만들어지면서 물이 부족할 것처럼 보이는 소행성에 물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소행성의 물이 이토카와라고 불리는 소행성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일본의 하야부사 탐사선이 직접 가져온 소행성 이토카와의 샘플을 확대한 사진인데요. 이 샘플을 통해 이 소행성에 약 1세제곱미터당 20리터라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이로써 실제로 태양풍이 소행성에 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는 소행성뿐만이 아니라 우주에 있는 먼지들에서도 충분히 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왜냐면 먼지의 표면에서도 스페이스 웨더링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지구에 있는 물의 동위원소 비율이 소행성과 같다는 애매한 결과를 설명할 수 있게 되죠. 지구의 표면에 물을 가진 혜성이 물을 전달해주지 않더라도 소행성과 우주 먼지들이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행성과 먼지가 지구에 물을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뭔가 아쉽죠? 사실 이 연구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장거리 우주 여행이죠. 여기서 장거리 우주 여행은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목성 너머에 존재하는 천체에 가는 것부터를 장거리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 장거리 우주 여행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물이죠. 그리고 이 물을 소행성의 표면에서 직접 찾을 수 있다면 우주 여행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우주인들이 머물고 있는 ISS의 경우 정거장 내부에서 사용되는 물을 비롯한 사람의 입김이나 땀, 소변에서 나오는 물까지 약 93% 정도의 물을 재활용하고 있는데요. 굳이 이렇게까지 물을 재활용하면서 아끼는 이유는 물이 소중해서도 있지만 지구에서 이 물을 ISS까지 옮기는 비용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물이 실려야 할 부분에 다른 화물들, 장비나 식량을 더 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주 여행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접 여행을 하며 물을 얻을 수 있다면 여행을 시작할 때 우주선에 많은 물을 채워야 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이 부분에 필요한 장비나 식량을 더 실을 수 있게 되죠. 더 효율적으로 우주를 여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물의 기원, 지구의 물이 어디서 왔는지를 찾아보기 위해 물의 동위원소 비율을 측정한 결과 혜성이 아닌 소행성과 같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는 물의 기원이 물을 많이 가진 혜성이 아니라 암석으로 이루어진 소행성이 물의 기원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죠. 하지만 최근 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연구 결과가 글래스고 대학교의 연구팀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이토카와라는 소행성 샘플에서 실제로 물을 찾아내면서 태양풍을 이루고 있는 수소 이온들이 소행성 내부의 산소와 만나 물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즉 물의 기원이 태양일 수도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낸 겁니다. 하지만 이는 물의 기원만을 찾아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만약 소행성의 표면에 물이 존재한다면 장거리 우주 여행을 하는 동안 우주선에서 직접 물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물을 직접 얻을 수 있다면 우주선 내부에 물을 채울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물을 채울 공간을 활용해 이곳에 다른 장비나 식량을 더 넣을 수 있게 된다면 더 효율적인 우주 여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태양풍이 만들어낸 물은 우리에게 물의 기원에 대한 것을 설명함과 동시에 인류를 우주로 끌어줄 소중한 발견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종종 내가 잘할 수 있을까와 같은 너무 많은 고민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은 우주선에 물을 필요 이상으로 채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왜냐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선에 물을 실지 않음으로써 우주 여행이 더 효율적으로 바뀌는 것처럼 어렵겠지만 이런 고민들을 조금은 내려놓는 건 어떨까요? 그럼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